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되는데요. 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몇 주째 지금 400명대를 뭐 더 이상 늘지 않는 건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확산세가 잡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거리두기를 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이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좀 일부 완화한 적이 있었고요. 예. 완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확산세가 어느 정도 증가될까 좀 우려는 있었지만 아주 급속한 증가는 없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등락을 줄지도 않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예. 더 줄이려면은 우리가 단계를 낮추면서 보다 이제 어떤 책임과 어떤 자율에 기반한 방역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영업 제한을 좀 완화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그것을 이용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이런 것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신데 최근에 어떤 집단 감염 발생 양상을 보면 다양한 집단 감염이 있지만 예, 예. 뭐 이제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그러니까 유증상자 분이신데 이제 검사를 안 하고 이용하셨다든지 또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데 환기가 좀 불충분했다든지 또 뭐 음식점이나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집단 감염 발생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유증상자 분들의 이용이 좀 많았다든지 예, 예. 또 우리가 좀 충분한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그 방역 수칙 준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필수적인 사업장이나 필수적인 시설 감염 위험도가 높지만 또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집단 감염들이 계속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증상자들에 의한 조용한 감염.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아직 잘 모르지만은 감염되면서 그것이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이어지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 확산세를 좀 억제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뚜렷하게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될수록 결국은 바이러스는 이제 지치지 않기 때문에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들이 조금 방심하거나 방역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언제든지 확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겠고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 수칙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산이 더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요즘 보면 좀 다양한 집단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정부가 지금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조치가 좀 충분히 이 방역이나 뭐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좀 확산세를 잡기는 어려운데, 예. 하지만 이제 세부적인 조치들을 조금 보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 전파를 좀 낮추는 노력들, 예를 들면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 준수를 보다 철저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하면서 점검을 좀 강화하고 네. 또 좀 고의로 위반하신 업장에 대해서는 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이 좀 강력한 행정 제재라든지 또 이제 좀 유증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빨리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검사를 좀 쉽게 받으실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좀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해서 빨리 차단할 수 있게 하고 또 유증상자분들이 이제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하지 않도록 보다 좀 발열 체크라든가 또 방문자들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감염 확산세를 좀 저지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런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좀 어떤 모임 사적 불필요한 또 급하지 않은 사적 모임은 계속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되 조금 뭐 돌잔치라든지 좀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를 좀 준다든지 예, 예. 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장의 운영 시간을 제한을 뒀었는데
것을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운영 영업시간 제한을 좀 해제한다든지 이러면서 네. 좀 완화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화되는 부분이 확산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이런 현장 점검 지도 같은 것이 계속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뭐 예를 들면 뭐 상견례라든지 돌잔치 같은 거는 이제 일부 조치들은 좀 완화를 시켰잖아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아니라 그 이상이 돼도 이제 그 이상이 돼도 허용을 하는 그런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시나요? 물론 이제 뭐 돌잔치라든지 상견례 또 영유아를 동반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감염 전파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그것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좀 필요한 너무 제한이 좀 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시되 좀 한 번씩 모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는데 네, 예. 이러면서도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이 허용됐다고 해도 이런 모임에 참석하실 때 계속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특히 좀 증상이 조금 좀 의심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또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다중이용시설 노출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러한 좀 중요한 모임에 가시기 전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이러한 모임을 통한 전파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남 진주에 있는 목욕탕 관련 확진자인데 지금 현재까지 약 130여 명 정도가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일부는 뭐 증상이 있었는데도 목욕탕을 계속해서 갔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이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용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됐고요. 예. 또 다녀가신 분을 통한 어떤 가족이라든지 지역사회 전파들이 계속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변에 어떤 또 다중이용 특히 뭐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다면은 네. 또 시장에서 또 어떤 전파라든지 또 그분들 지역사회 중심으로 또 이제 어떤 지역사회 활동이나 만남이 많으셨다면은 그런 지역사회 전파들이 좀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추가적인 역학조사 접촉자 확인을 하고 격리하는 조치들이 빨리 필요할 수가 있는데 예. 워낙 조금 좀 시간이 급하고 역학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고 접촉을 하셨다든지 또 다녀오신 것이 조금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 선별 검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그 해당 지역사회 주민분들은 검사에 응하시는 것도 좀 확산세를 좀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런 방역 수칙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목욕탕을 통한 감염 전파들이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목욕탕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또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서 만약에 이제 목욕탕을 이제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로 지정해서 이제 운영을 집합 금지를 하게 되면은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목욕 시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시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이제 제한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좀 좋았는데요. 예. 해당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비말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공간, 특히 탈의실에서 좁게 계시거나 또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무시면서 네. 대화를 많이 하시거나 또 음식물을 드신다든지 또 아니면 목욕 이외에 어떤 수면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면서 목욕만 잠깐만 하고 나오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항상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요. 아마 이제 진주 목욕탕 사례 같은 경우에 좀 추가적인 감염 전파 경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권을 끊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많은 분들이 자주 좀 이용하셨던 것 같고요. 또 가시면서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또 이제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또 그 밖에도 다른 목욕업에서도 이러한 집단 발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우나에서 이제 수면을 하지 못하도록 22시까지 영업을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 탈의실에서도 충분한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발안실이라고 해서 이제 뜨거운
물폐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거기에 이제 아마 가시게 되면은 좀 가까이 사람들이 모이시게 되는데 그동안은 그 발안실 운영을 제한을 했었는데 이제 발안실 운영을 이제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용하실 때 이용 인원 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를 하면서 철저한 무역업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보다 좀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학생과 관련한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지금 이제 새 학기 들어서 하루 평균 학생 35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등교 확대를 위해서 교사들의 우선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좀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네, 다만 이제 백신을 우리가 좀 확보하는 것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방역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물론 지금 백신은 허용된 것이 이제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16세 이상,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접종을 못 하는데 예. 이제 교사들에게는 이제 접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그 모든 교사들에게 접종을 하긴 좀 어렵더라도 좀 보육을 하고 돌보시는 재활 특수학교라든지 또 유치원을 돌보시는 교사라든지 이렇게 좀 돌봄의 기능이 있는 교사들에게는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국민의 한 30% 정도가 접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교사들에게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좀 한 1%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많은 우선 접종 대상자분들께서 접종을 마치시면은 교사분들도 이제 단계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총 3건인데 영국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브라질발 이렇게 3종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외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다.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75건, 75건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전파력이 어느 정도 센 건지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백신과 관련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이 생기고 변이가 생긴다고 해서 다 뭐 전파력이 세지거나 그러진 않고 예. 또 전파력이 약한 바이러스는 유행을 못하고 또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전파에 좀 살아남은 변이들이 계속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전파 기간도 길고 또 치명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전파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들이 이제 우세종이 되는 바이러스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전파력이 강한가.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들이 좀 주요 관심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알려진 3가지 바이러스 이외에 다른 바이러스의 변이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파력이라든가 기존의 백신과 항체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아직은 밝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관심을 둘 만한 정도의 위험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최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유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발생도 좀 억제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계속 확진되신 분들의 바이러스를 분석해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좀 확인하는 노력들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할 수 있는 검체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빨리 좀 찾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 수칙을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주시는 노력들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대담에 앞서서 앞선 이제 리포트에서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는 걸 잠정 중단했다는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중단한 배경을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 독감 예방 접종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백신을 이송하거나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백신에서 어떤 좀 이물질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 해당 백신을 회수해서 중단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어떤 백신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때 이것을 이제 백신을 접종을 중단하고 조사를 할 건지 네. 아니면 기존의 백신을 접종을 유지하면서 조사를 할 건지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그 해당 로트 번호, 해당 생산된 혹시 백신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단 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물질이나 뭐 이송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 같고요. 우리가 백신 자체의 어떤 이상 반응, 혈전과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혈전이 더 많이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혈전이 생기는 기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인과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에는 그 해당 백신 로트로 생산된 백신이 우리나라에는 수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쨌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혈전이 생긴다는 어떤 인과관계도 밝혀져 있지도 않고 또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과는 전혀 다른 백신이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지난 24일 날 안동 공장에서 생산돼서 출하 과정을 거쳐서 공급된 백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 관련한 사망이나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상 반응 중에 이제 발열과 근육통 등이 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상 증상이 생기실 때 이것이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생기실 수 있는 증상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과 관계없는 우리가 숨어있던 다른 질병이 나타나는 증상인지는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면역 반응이 생기는 어떤 자연스러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은 백신 접종 맞고 또 하루 이틀 내에 생기셔서 하루 이틀 내에 사라지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 되겠고요. 좀 시간 관계가 맞지 않다던가 좀 증상이 심하시다던가 이러실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다른 감염증 같은 것들이 없는지 검사를 좀 받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맞고 다양한 이상 반응이 또 다양한 정도로 가볍게 오시는 분도 있고 좀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하게 좀 불편하다, 좀 일상생활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는 말씀하신 이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드시지 마시고 이제 안에 조금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정도의 증상이 생기시면은 드시는 것은 이제 전혀 무방하시겠고요. 또 진통 해열제 종류도 이제 소염제 성분이 있는 진통 해열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소염제가 아세타미노펜과 같은 진통 해열제보다 더 좋지 않다라는 증거는 없지만은 이왕이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세타미노펜 제제의 진통 해열제를 우선적으로 드시도록 지금은 그렇게 권고되어 소염제가 있습니다. 없는 해열 진통제가 더 좀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소염제가 면역 반응을 조금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한다면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진통 소염 성분이 있는 소염제는 이제 아세타미노펜 제제보다 어떤 간 독성이나 콩팥 독성, 또 위장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일단 아세타미노펜 제제를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아세타미노펜을 드셔도 좀 충분히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소염제를 드셔도 되고 또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